시아버지 장례식에 굳이 가야 돼? 요즘 누가 그런 거 다 챙겨. 며느리 김유진이 로열 스위트 룸 테라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친정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님, 리조트 소유주의 직접 지시로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30분 내로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총 지배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처가 식구 10명 앞에서 강제 퇴실당하는 그 순간 며느리 김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리조트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 비웃던 그 시어머니라는 것을.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런 어머니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50년간 일궈온 전국 15개 리조트, 그리고 650억 원의 재산. 오늘은 한 통의 거짓말로 시작된 며느리의 오만함이 불러온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순잔의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박순자는 남편 박철수가 지병인 심장병 악화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순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저 텅 빈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박민준이었어요. 순자는 조문객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는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지호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지호가 아프다고? 지금 어디야? 어떤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독감이래요.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일주일은 집에서 쉬어야 한댔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 지호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내일 장례식은 어쩔 수 없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지호가 아픈데 어떻게 와. 병원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복도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손주가 아프다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파김치가 되어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때 조카딸 서은지가 황급히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모. 은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거 제 친구가 제주도 여행 갔다가 방금 보내준 사진인데요.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박민준과 김유진, 그리고 손주 박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물놀이 튜브를 끼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김유진의 친정 식구들까지 보였습니다. 장인 김태성, 장모, 처남, 처제까지 총 10명쯤 되어 보였어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오늘 오후 3시쯤이래요. 제 친구가 제주도 파라다이스 리조트 수영장에서 우연히 봤대요. 순자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수영장 뒤로 보이는 건물의 모양, 야자수가 늘어선 풍경, 특유의 하얀 파라솔들, 틀림없었어요. 자신이 남편과 함께 50년간 일궈온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로열 스위트 전용 수영장이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독감이라고요? 응급실이라고요?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주 박지호의 환한 웃음, 아들 민준이 물놀이 튜브를 던지며 노는 모습, 며느리 유진이 처가 식구들과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모습, 남편의 장례식을 거짓말로 거부하고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은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들어가서 쉬렴.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걱정 마. 은지가 나간 후 순자는 방문을 잠그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이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1시였지만 이미선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미선 씨, 지금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 예약 현황 확인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어떤 예약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박민준 명의로 예약된 게 있나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이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확인됩니다. 박민준님 명의로 로열 스위트 룸이 오늘부터 3박 4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총 10명 투숙 중이고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 지금 당장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 총 지배인한테 연결해줘요. 네, 회장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총 지배인 최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최성우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성우 씨, 지금 로열 스위트에 투숙 중인 박민준 일행 예약 취소하세요. 네. 회장님, 그런데 손님들이 이미 체크인을 완료하고 지금 당장 취소하라니까요.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즉시요. 최성우는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중하게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고 30분 내로 체크아웃하게 하세요. 전액 환불 처리하고 다른 특급 호텔 방을 잡아주세요. 하지만 우리 리조트에는 절대 다시 받지 마세요.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남편 박철수와 함께 작은 민박집 한 채로 시작했던 그곳.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모시며 조금씩 키워온 사업. 대외적으로는 평범한 주부처럼 살았지만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전국 15개 리조트를 일궈낸 세월. 아들 민준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남편의 영정이 모셔진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지켜보고 계시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영정 앞에 앉아 밤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관대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제주도에서 박민주는 로열 스위트 룸의 넓은 테라스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손에는 차가운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라스 테이블에는 처가 식구 10명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장인 김태성이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사위, 이런 좋은데 데려와줘서 고맙네. 로열 스위트라니 평생 처음 와보는구만.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가족들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장모도 거들었어요. 우리 사위 참 효자네. 친정 식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테라스 한쪽에서는 처남 김성민과 처제 김지연이 수영장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처제 김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외쳤어요. 언니, 형부, 이리 와서 사진 찍자. 인증샷 남겨야지. 김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팔을 끌었습니다. 여보, 가서 사진이나 찍자. 민준은 아내를 따라 수영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영장에서는 아들 박지호가 물놀이 튜브를 끼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독감 환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김유진은 오빠 김성민과 동생 김지연을 테라스 한쪽으로 불렀어요. 세 남매가 모여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누나, 시아버지 장례식은 괜찮아? 안 가도 돼? 김유진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3일장이니 뭐니 하는 거 너무 구식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가족끼리 쉬는 게 훨씬 낫지. 김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언니. 시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 김유진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처리할 능력도 없잖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김성민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누나가 시댁에서 고생 많이 하긴 했지. 그냥 여기서 푹 쉬어. 우리끼리. 세 남매는 킥킥 웃으며 다시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그때 수영장에서 박지호가 뛰어나와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온몸이 물에 젖은 지호가 민준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 안 해도 돼?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처가 식구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준은 황급히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네가 독감 걸려서 어쩔 수 없잖아. 할머니도 다 이해하셨어. 빨리 들어가서 수영이나 더 해. 하지만 아빠 나 안 아픈데. 쉿, 조용히 해. 어서 들어가. 민준은 지호를 재빨리 수영장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갔어요. 김유진이 민준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애한테 쓸데없는 말 시키지 마. 애가 뭘 안다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일행은 로열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대형 TV가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민준과 김유진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어요. 여보, 이번 여행 비용 얼마나 들었어?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로열 스위트가 하루에 150만 원이니까 3박이면 450만 원 정도 들었어. 식사랑 다른 것까지 합치면 600만 원쯤? 김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헐, 그렇게나 비싸? 그럼 시어머니한테 부의금 받은 거 다 쓴 거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오는데 싸구려 호텔에 모실 수는 없고. 김유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뭐, 어차피 시어머니 재산도 없는데 나중에 상속받을 것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써야지.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준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민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로열 스위트룸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김유진도 잠에서 깨어 불평했어요. 아, 진짜. 누가 새벽에 초인종을 눌러? 민주는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리조트 직원 2명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총 지배인 최성호입니다. 총 지배인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성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손님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30분 내로 체크아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리조트 소유주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즉시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3박 4일로 예약하고 450만 원을 선결제했다고요. 지금 새벽 2시에 나가라고요? 최성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액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처 특급 호텔을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차량도 대기 중입니다. 그때 김유진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최성호가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자 김유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호텔이 미쳤어요? 손님을 새벽에 쫓아내요? 죄송합니다만 소유주의 직접 지시사항이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소란의 처가 식구들이 모두 나왔어요. 장인 김태성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위, 지금 무슨 일이야? 예약 취소라니? 장모도 민준을 노려봤어요. 예약도 제대로 못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처남 김성민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부,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다 자고 있었는데. 민주는 당황해서 최성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겁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최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30분 내로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시면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호는 뒤에 있던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손님들 짐 싸는 것 도와드려라. 직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처가 식구들은 민준 부부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처제 김지연이 투덜거렸어요. 아, 진짜 짜증나. 이 좋은 방에서 쫓겨나다니.
김유진이 남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장 리조트 본사에 전화해. 항의해야지.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리조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소유주의 결정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30분 후 민준 일행은 급하게 짐을 싸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로비에는 다른 투숙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민준 일행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새벽에 쫓겨나나 봐. 로열 스위트 투숙객인데 무슨 일 있나 봐. 민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리조트가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장인 김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대체 무슨 일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야? 민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장모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여행 완전히 망쳤네. 우리 이 먼 데까지 왔는데. 김유진이 남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래? 나도 모른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차는 근처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민준 부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민준과 김유진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호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미안한 마음이 가슴 가득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독서용 안경,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옷장에 걸린 정장들. 순자는 남편의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과 여행 관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의자에 앉아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순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이후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 본사 비서실장 이미선이었어요. 순자가 문을 열자 이미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조문을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미선 씨. 들어오세요. 이미선은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이미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이게 고인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고인께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하신 서류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반드시 회장님께 직접 전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남편의 친필 편지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순자, 우리가 제주도에서 민박집 한 채로 시작한 게 언제였죠? 50년 전이었어요. 당신과 나 단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모시던 그 시절. 당신은 항상 내 옆에서 함께 고생했어요. 사업을 키울 때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당신은 내 진짜 동료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낳고 우리는 약속했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불을 드러내지 말자고. 그래서 당신은 대외적으로 평범한 주부처럼 살았고 나도 조용히 사업을 운영했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진짜 효심을 배우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 고백하건대 나는 최근 몇 년간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민준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우리의 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민준이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동봉된 보고서를 보면 알 것입니다. 만약 내 장례식에 민준이가 불참하거나 당신을 배신한다면 더 이상 관대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진짜 주인입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고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남편 박철수.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몇 개월간 병을 숨기고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 행적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순자는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5년간 민준의 행동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설날 당일 처가에서 3일 체류 후 친정 방문은 2시간만 머물고 퇴장.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 처가에 100만 원 상당 선물 전달. 친정에는 5만 원 상당 꽃다발. 2021년 추석 처가에서 4일 체류. 친정 방문은 당일치기로 1시간 체류. 2022년 3월 장모 병원비 500만 원 지원. 같은 달 어머니 병원비 지원 요청에는 돈이 없다며 거절. 2023년 7월 처가 가족 제주도 여행 경비 800만 원 부담. 2024년 9월 아버지 환갑 잔치 불참. 같은 주 장인 환갑 잔치 참석 및 200만 원 부의금 전달. 페이지를 넘길수록 순자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처가만 챙기고 친정을 무시했는지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록들을 보며 교육자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순자, 당신은 잘못이 없다. 당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다. 순자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느껴졌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회사 경영권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사회에서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회장님께서 최대 주주이시고 회장직을 승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 집도 남편과 함께 일군 결과였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사들이 저를 어떻게 보나요? 이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회장님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회장님께서 평범한 주부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선 씨는 알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 이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지난 20년간 비서실에서 일하며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고인과 함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거리요. 신규 리조트 부지 선정도, 인테리어 컨셉도, 고객 서비스 방침도 모두 회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50년간 사업을 키워온 건 순자 자신이었어요. 대외적으로는 남편의 그늘에 숨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민박집 시절부터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던 그 마음으로 사업을 키웠어요. 순자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낡은 민박집 한 채, 새벽 5시에 일어나 손님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청소하던 그 시절, 손님들이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이불을 직접 삶아 빨고 마당에 꽃을 심어 가꾸던 시절, 그렇게 손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으며 조금씩 사업을 키웠어요. 두 번째 민박집을 열 때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던 날도 기억납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은행에 갔지만 문전박대당했어요. 그때 순자가 직접 단골 손님들의 추천서를 받아왔고 그걸 보고 은행이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5번째 리조트를 지을 때는 순자가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어요. 손님의 시선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뭘까 고민하며 하나하나 결정했습니다. 그 리조트는 오픈 첫 해에 고객 만족도 1위를 받았어요. 순자는 결코 남편의 그늘에 숨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동료이자 공동 창업자였어요. 순자가 이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법무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네, 회장님. 언제로 잡을까요? 내일 오전 10시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과 재산 분할에 대한 법률 검토를 즉시 시작하세요. 이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럼 도련님께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어요. 상속받을 권리도 없고요. 이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직접 회사를 이끄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남편과 함께 일궈온 회사예요. 이제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이 일어서려는데 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미선 씨,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쫓겨난 손님들 어떻게 됐나요? 근처 특급 호텔로 옮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이미선이 나간 후 순자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비록 힘든 방법이지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사이에 정장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어요. 내일부터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의 회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에게도 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순자는 펜을 들어 편지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여보, 제가 현명하게 판단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2주 후 박민주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처가 식구들은 민준 부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처남 처제도 연락을 끊었어요. 김유진은 매일 민준을 원망하며 냉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거짓말로 불참한 것도 모자라 리조트에서 놀다가 쫓겨났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민준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혼자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6시 민주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남성용 구두였습니다. 민주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 옆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민준이 인사하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민준은 어머니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낯선 남성이 민준을 향해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수석 변호사 강인호입니다. 민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면 국내 최대 로펌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 변호사가 집에 와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로?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유산 상속건으로 왔어.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속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인호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고인 박철수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시죠. 강인호는 서류를 펼쳐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 본관 및 부속 건물, 토지 15만 평.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릉 파라다이스 리조트 본관 및 부속 건물, 토지 10만 평. 부산 파라다이스 리조트. 페이지를 넘길수록 리조트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전국 15개 도시에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 3채, 서초동 빌딩 2채.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주식 목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5만 주, 현대차 보통주 3만 주.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총 재산가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재산가치 약 650억 원. 민주는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50억 원이라고요? 이게 무슨...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와 내가 50년간 일궈온 재산이야. 하지만 부모님이 민박집 하시다가 식당 운영하신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강인호가 설명했습니다. 고인 박철수님과 영부인께서는 50년 전 제주도에서 민박집으로 시작해 점차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은 전국 15개 리조트 체인을 운영 중이고 업계 2위 규모입니다.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부모님을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살았는데, 아니, 오히려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650억 원을 가진 리조트 재벌이었다니. 그때 민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2주 전 제주도에서 쫓겨났던 그 파라다이스 리조트. 설마, 어머니, 그럼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2주 전에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갔던 그 리조트, 내 아버지와 내가 만든 거야.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자신들을 쫓아낸 게 총 지배인이 말했던 소유주의 직접 지시라는 게, 그럼 어머니가 직접 저희를...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너희를 쫓아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 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영부인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의 70%를 영부인께, 30%를 아드님께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안도했어요. 하지만 강인호의 다음 말이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께서 유언장을 변경하셨습니다. 강인호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어요. 전 재산을 손주 박지호의 신탁 계좌 60%와 사회복지재단 35%에 기부한다. 아들 박민준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5억 원을 지급한다.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지난 장례식 날 제주도에서 뭘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민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호가 독감 걸렸다며? 응급실 갔다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이었지? 내 아버지 장례식을 거짓말로 거부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간 거지?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거짓말로 안 온 게? 아니면 내가 일군 리조트에서 신나게 놀다가 들킨 게?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영부인께서는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자료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강인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드님의 행적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처가에만 가고 어버이날에 장인 장모한테만 선물하고 내 아버지 환갑잔치는 안 오고 장인 환갑잔치는 200만 원 들고 간 거.
다 알고 있어. 민주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네가 스스로 다 걷어찼지. 어머니. 민준이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집행 절차 진행하세요. 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까지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민주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회장이라니.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이제 돌아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유언장 낭독할 테니까 그때 또 와. 어머니, 제발. 돌아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강인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에요.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강인호는 순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유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만나고 왔어? 무슨 얘기 나왔는데?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650억 원.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 회장이었던 어머니.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살았던 어머니가 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2달 후 순자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 본사 38층 회장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박순자 회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전 9시 비서실장 이미선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지금 가죠. 순자는 검은색 정장 재킷을 바르게 여미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임원 20명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자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미선이 순자 옆에 서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럼 박순자 회장님의 취임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임원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마이크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회사를 이끌게 된 박순자입니다. 임원들이 조용히 순자를 바라봤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전부터 이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제주도 민박집 한 채로 시작해서 오늘의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을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 박철수 회장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저와 함께 내렸습니다. 신규 리조트 부지 선정, 인테리어, 컨셉, 고객 서비스 방침까지 모두 제가 참여했어요. 재무 담당 상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앞으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순자는 이미선에게 눈짓했어요. 이미선이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떴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3개년 계획입니다. 첫째, 제주도 서귀포에 신규 프리미엄 리조트를 건설합니다. 친환경 건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기존 15개 리조트의 객실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욕실과 침구리를 전면 교체합니다. 영업 담당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리조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국 5개 지역에 무료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복지 리조트는 수익성이 없을 텐데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지난 50년간 고객들의 사랑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사회에 보답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고요.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매출 목표, 투자 계획, 인력 운용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재무 담당 상무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훌륭한 계획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순자는 비서 이미성과 함께 제주 본사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리조트 로비에 도착하자 총 지배인 최성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성호 씨,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리조트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객실 청소 상태, 레스토랑 음식 품질, 수영장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로비 청소를 하던 직원이 순자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순자가 다가가 직원의 손을 잡았어요. 수고 많으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다들 잘 대해주십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하니까요.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에 순자는 서울로 돌아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손주 박지호가 서 있었어요. 순자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지호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어떻게 온 거야? 아빠는? 아빠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더니 데려다 줬어요. 순자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준의 차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어요. 민준은 차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호야,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리조트 사장님이에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회장이야. 놀랐지? 네. 그런데 할머니, 저희가 제주도에서 쫓겨난 거. 순자는 지호 앞에 앉았어요. 그건 할머니가 한 거야. 지호야,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아?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놀러 갔으니까요. 제 잘못이에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아빠한테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순자는 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넌 아직 어려서 어른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야. 할머니. 지호야,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그렇게 살아왔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호는 아빠에게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지호를 보내는 순자에게 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제가 아빠한테 말할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는 항상 기다릴게. 지호가 나간 후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순조로워요. 임원들도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지호도 왔다 갔고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회사를 잘 이끌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몇 주 후 순자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신규 리조트 착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 하나가 순자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직접 경영에 나서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50년간 일궈온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다. 복지 리조트 프로젝트도 화제인데요.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빚을 많이 졌잖아요. 뉴스에 순자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의 주가가 올랐어요. 고객 예약도 30% 증가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자는 여성 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임원들과 직원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지호도 할머니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 대상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 박순자 회장님. 순자는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일한 모든 직원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지호야. 할머니, 멋있었어? 네, 정말 멋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순자는 상패를 남편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50년간 남편과 함께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지호야. 잘 자렴.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제주도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박민주는 회사 회의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과 부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구조조정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민주는 1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업무 평가는 항상 중간 이상이었는데요. 부서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 씨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30%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는 15년 근속인데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민준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소문은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자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준은 김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퇴근하는데. 벌써?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 민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집에 가서 얘기할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김유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김유진이 돌아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김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 잘렸다고? 구조조정 당했어. 다음 주까지 정리하래. 김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자른다고? 당신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회사 전체가 어려워서. 김유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재취업은 어떻게 해? 우리의 학원비는 누가 내고? 내가 알아볼게. 이력서 넣으면. 알아본다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쉽게 구할 것 같아? 김유진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김유진이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면접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면접을 보러 가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지원자분 경력은 좋은데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가 아니어서요. 다른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좋은 기회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절 이메일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김유진이 민준 앞에 서류를 던졌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민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랑 살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곧 취직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김유진이 비웃었어요. 기다려? 언제까지? 1년? 2년? 그동안 우리 애는 뭐 먹고 살아?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어. 650억 있다며?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안 돼. 이미 나를 포기하셨어. 그럼 나도 당신 포기할게. 김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일주일 후 민주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3억 원 채무 변제 청구서였어요.
몇 년 전 친구의 사업 자금 보증을 섰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해버렸어요. 민주는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직 상태라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고객님, 현재 소득이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면 안 되나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2억 있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힘듭니다. 민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입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빚을. 민준아, 너 스스로 책임져. 내가 이미 말했잖아. 어머니, 제발이요. 3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안 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어머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나도 힘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채권자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박민준 씨, 나와서 얘기합시다. 돈 안 갚을 거예요?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민주는 집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아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 민주는 지호를 재빨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민주는 짐을 싸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좁은 공간이었어요. 지호는 새 집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 왜 이사 온 거예요? 잠깐만이야. 아빠가 곧 좋은 집으로 데려갈게. 하지만 민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유진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양육권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주는 지호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호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민준 씨는 무직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지호의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호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지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예요. 민주는 문 뒤에서 몰래 들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매일 싸워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에 안 간 거 정말 죄송해요. 지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아들에게까지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좁은 월세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남은 건 빚과 아들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둠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만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신호를 무시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위험해. 옆에 있던 어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지호는 트럭에 부딪혀 5m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지호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호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지호는 곧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실직 후 겨우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시급 9,860원짜리 단순 노동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호 학생 보호자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제가 아빠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지호 군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교통사고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점장에게 달려갔어요. 점장님, 아들이 사고 났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그래요? 어서 가보세요. 조심히 가요. 민주는 편의점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민준을 안내했어요. 박지호 환자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준은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빠입니다. 제 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이요? 위험한 건가요? 머리 수술이라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럼 빨리 해주세요. 제발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수술비 예치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치금이 얼마인데요? 2천만 원입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2천만 원이요? 네. 응급수술이고 고난이도 수술이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입금 확인 후 수술 들어갑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천만 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선생님, 수술비를 나중에 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선입금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니 일단 수술은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입원비까지 합치면 최소 3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의사가 나가고 민주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형? 나 민준인데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미안, 민준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500만 원만이라도. 정말 미안해.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나 민준이야.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수술비가. 민준아.
미안한데 나 지금 통화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휴대폰 연락처를 뒤졌어요. 친구, 선배, 후배, 친척.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어요. 실직했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사람들이 민준을 피했습니다. 민준은 김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호가 사고 났어. 지금 응급실이야. 김유진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어요. 뭐, 지호가? 얼마나 다쳤는데? 머리를 다쳐서 응급수술해야 돼. 수술비가 2천만 원 필요한데. 김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달라고? 여보, 제발. 우리 아들이야. 나도 돈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나는 이미 당신이랑 남이야. 법적으로도 곧 이혼이야. 내 알 바 아니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어요. 병원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호가 교통사고 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뭐? 지호가? 어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머리 수술해야 하는데 지호가 죽을 수도 있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수술비가 2천만 원 필요한데 저는 돈이 없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금 당장 간다. 거기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술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호가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30분 후 순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서 이미선과 함께였어요. 순자는 민준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지호는 어디 있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순자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는 환자 박지호의 할머니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나오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손주예요.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할머니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가요?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가 집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5시간 예상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손주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순자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서 앉으라고. 민준은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장례식 거짓말로 안 간 것도, 처가만 챙긴 것도, 어머니 무시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지호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호는 반드시 살릴 거야. 우리 손주니까.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어요. 5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순자와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뇌출혈 부위를 제거하고 두개골도 재건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행히 젊고 건강해서 예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와 민준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1시간 후 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10분만 가능했어요. 순자와 민준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야, 할머니야. 들려? 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 걱정 마. 민준도 반대편에서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어, 지호야.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지호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너는 정기적으로 만나되 먼저 내 삶부터 바로 세워.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내 빚 3억 원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앞으로 10년간 매달 250만 원씩 나한테 갚아. 이자 없이.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교만하지 마. 네, 어머니.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호가 깨어나면 함께 얘기하자. 지호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어머니.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에 남아 지호를 지켰습니다. 2년 후 박지호는 할머니 순자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룹 본사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지호는 사고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지호는 성적도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토요일 오전 지호는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호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지호야, 오늘 아빠 온대. 함께 할아버지 산소 가기로 했어. 네, 할머니. 아빠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더라. 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아빠한테 화 안 나세요? 할아버지 장례식에 거짓말하고 안 왔잖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화가 났었지. 하지만 내 아빠가 많이 변했어.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야. 아빠가 어떻게 변했어요? 전보다 겸손해졌어.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오후 2시 민준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호가 뛰어나가 문을 열었어요. 아빠, 지호야, 잘 지냈어? 민준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서 와. 앉아. 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회사 일은 어때? 민주는 1년 전 중소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상사분도 잘 봐주시고 다음 달에 대리 승진 예정이래요. 잘 됐네. 빚은 잘 갚고 있고 네 어머니. 한 달도 빠짐없이 250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호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민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지내고 있대.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야. 김유진과의 이혼은 1년 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유진은 양육권을 포기했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하자 순자가 먼저 남편의 묘 앞에 섰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민준이랑 지호도 데려왔어요. 민준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거짓말로 안 간 거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호도 할아버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예요.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순자가 지호의 어깨를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1시간 정도 묘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집으로 바로 갈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제주도 가자. 제주도요? 응. 내 할아버지랑 내가 시작한 그곳 보여주고 싶어. 다음 날 세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차량을 보냈어요. 하지만 순자는 리조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 민박집 터로 가요. 차는 제주시 외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곳이야. 순자가 공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여기 작은 민박집이 있었어. 방 4개짜리 낡은 집이었지. 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서요? 응. 할아버지랑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님들 밥 해드리고 밤 11시까지 청소하고 빨래했어. 순자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 한 달에 10팀도 안 왔지. 그래도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어. 그래서 손님들이 입소문을 냈어요? 그래. 우리 민박집 음식이 맛있다고, 주인이 친절하다고. 그렇게 조금씩 손님이 늘었지. 민준이 공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태어난 거예요? 아니, 너는 2번째 민박집에서 태어났어. 여기서 5년 일하고 돈 모아서 더 큰 곳으로 옮겼거든. 순자는 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 네, 할머니.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단 한 푼도 사기치지 않았어. 손님들한테 정직했고 직원들한테 공평했어. 그래서 오늘의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있는 거야.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자가 지호를 꼭 안았어요.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앞으로도 착하게만 자라줘. 민준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어머니. 절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제주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지호가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진짜 예쁘다. 그치? 할머니는 이 바다를 50년 동안 봐왔어.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들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네가 변한 걸 할머니가 다 알아.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자주 얼굴 보여주고 지호 잘 키우면 돼.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남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민준이도 많이 변했고 지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순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걷던 지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할머니, 아빠, 저기 조개 있어요. 지호가 파도가 쓸고 간 모래밭을 가리켰습니다. 예쁜 조개 껍데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지호는 조개를 주우러 뛰어갔습니다. 순자와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지호가 많이 밝아졌죠? 그래. 이제 웃는 모습이 정말 많아졌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호가 원래 착한 아이야. 그리고 너도 이제 좋은 아빠가 되어가고 있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아.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밭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별 중에 할아버지도 있을까요? 그럼 있고 말고.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 보이지? 저게 할아버지야.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지호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호예요. 순자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아갈게요. 순자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새로운 시작.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진짜 가족으로